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채은 전문가입니다. 자, 전고점 돌파 구간에서 아쉽게도 반도체 약세장이 펼쳐지면서 또다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랠리가 꺾인 게 아니라 지금은 더 큰 파동을 위해 쉬어가는 구간인데요. 자, 다시 한번 더 AI 섹터에 강한 수급을 불어넣어줄 이슈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H200 칩 자체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H200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와 생성형 AI용으로 내놓은 최신급 GPU인데요. HBM3E를 탑재한 최초의 GPU이고요. AI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자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HBM3E인데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AI 칩 옆에 딱 붙어있는 초고속 메모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SK 하이닉스는 HBM3E를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을 내놨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HBM 시장의 약 80%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62%, 삼성전자가 17%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즉, H200이 많이 팔린다는 건 곧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HBM 출하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AI 열풍 때문에 HBM과 서버용 메모리 공급이 딸리면서 HBM 가격이 2배 가까이 뛰고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 다시 슈퍼사이클 우려가 나올 정도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런 수요를 보고 6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으로 HBM 공장을 4개까지 짓겠다고 나선 상태고요. 정리를 하면 H200 중국 수출 허용 뉴스는 단순히 한 회사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한국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과 투자를 더 자극하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AI 칩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 단순히 칩 제조사만 좋은 게 아니라 웨이퍼 가공, 패키징, 테스트, 검사 같은 공정과 이 후공정 장비 업체들까지 투자 사이클이 길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좁혀보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생산 기업이 1차 수혜주고요. 그 뒤로는 HBM 패키징과 검사 장비, 소재, 기판 업체들까지 줄줄이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근 AI 랠리 속에서 메모리 생산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지금 새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고 매력도가 다소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2차 수혜주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지점에서 YC의 이목이 쏠릴 여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반도체 장비주 중에 왜 하필 YC를 매수해야 되냐?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보시면 내년도 삼성전자향 웨이퍼와 버닝 테스터 공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YC가 만드는 장비를 아주 쉽게 말한다면 이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공장 안에 건강검진 기계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얇은 둥근 판 상태의 칩을 검사하는 게 웨이퍼 테스터고요. 완성된 칩을 극한 온도에서 오랫동안 돌려보는 게 버닝 테스터입니다. 이 분량을 미리 걸러내서 비싼 HBM이 나중에 문제가 안 나도록 막아주는 장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YC는 올해 삼성전자의 웨이퍼 검사 장비를 약 60대 정도 공급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70대 수준의 추가 물량 공급도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내년 초 HBM4 관련 테스트까지 끝나면 삼성전자 신규 라인에서 버닝 테스터만 80에서 100대를 더 발주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보고 있죠. 자, 결국 내년도 삼성전자향 장비만 웨이퍼와 버닝을 합쳐서 150대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SK 하이닉스 버닌 테스터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할 가능성인데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 라인에서 쓸 버닌 테스터 벤더를 두고 두 군데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는 이미 다른 업체로 거의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자리를 두고 YC와 또 다른 업체가 경쟁 중이다. 이런 내용이 리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YC 장비가 순행식 방식이어서 열 관리와 유지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선정됐던 업체 역시 순행식이라서 동일한 방식의 장비사를 선정하는 게 관리 측면에서 더 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업체는 YC가 유력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 YC가 이렇게 SK 하이닉스 버닌 테스터 벤더로 선정이 된다면 리포트에 따르면 장비 약 50대, 매출로는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진입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요. 처음으로 SK 하이닉스와의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포트폴리오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또 SK 하이닉스가 내년도까지 HBM 설비 투자를 지금보다 더 크게 늘리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일단 문이 한번 열리면 그 이후에도 추가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실적 숫자와 밸류에이션 변화, 즉 리레이팅 가능성입니다. 애널리스트는 YC의 내년 실적을 매출 약 3,594억 원, 영업이익 약 532억 원, 영업이익률 14.7%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와 비교하면 이익이 굉장히 크게 점프하는 그림이죠. 자,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단순히 매출이 늘겠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삼성에 더해서 SK 하이닉스로 확대가 되고 또 마진이 좋은 개조, HBM 장비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익률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리포트는 YC가 바로 이 질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온 YC의 전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향 장비 수요 확대, 두 번째 SK 하이닉스라는 두 번째 큰손 고객사의 진입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내년도 실적 점프까지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HBM과 AI 서버 시장에 큰 성장까지 깔려있죠. 국제조사기관들은 2025에서 6년도 사이 글로벌 HBM 시장이 1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HBM 관련 D램 장비 투자 역시 2024년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 칩이 많이 팔리려면 그만큼 검사 장비와 테스트 장비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YC입니다. 오늘 하락은 YC의 기업 밸류 하락으로 인한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저와 함께 YC의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앞으로의 흐름도 놓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